1, 2, 3차 산업혁명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차 산업혁명은요, 기계화 혁명이라고 하죠. 증기기관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일어나면서 18, 19세기에 인류 문명을 바꾼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후반에 일어나서 대량 생산 그리고 전기 내연기관이 등장하면서 거대한 소비와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꾼 혁명이었고요.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부에 일어난 정보화 혁명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문명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잘 알다시피 이 1, 2, 3차 산업혁명은 정말로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도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와 같은 엄청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그런 관점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은 오지 않은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돌아다니거나 자율주행차가 막 다니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혹시 아직까지는 오지 않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업혁명기에는 문명 교체가 늘 동시에 수반이 됐습니다. 1, 2, 3차 산업혁명 시에도요, 아예 세계의 삶이 또 국가의 구조가, 문화의 체계가 전부 바뀌는 거대한 혁명적 변화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 인류는 이전과 이후에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아직 기술적으로는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가 오지 않았지만 인류의 삶은 크게 바뀐 게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길래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까지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저는 인류의 삶에 거대한 변화가 왔다, 그 첫 번째 상징으로 바로 음악의 변화를 꼽았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대한의 보이밴드, 바로 BTS입니다. BTS 대단합니다. 이번에 또 신곡을 발표했는데요, 전 세계 91개국에서 1등을 하고요, 또 미국에서 엄청난 팬덤이 거대한 열풍을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요, BTS가 비틀스의 복장을 입고 있는데요, 미국 지상파 방송에서 아예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21세기 비틀스 BTS. 그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무엇이냐? BTS는 기존의 방송 시스템이나 또는 음악 유통 회사들의 거대한 자본 투입을 통해서 세계 1위 가수가 된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전혀 다른 생태계를 통해 성장합니다. 놀랍게도 데뷔부터 주요 활동을 전부 유튜브에서 했고, 그 유튜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엄청난 팬덤, 아미라고 하죠. 이 아미에 의해서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BTS가 잘 된 건 정말 다행이지만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기존의 거대한 생태계를 구가하던 방송사와 음악 유통의 생태계가 굉장한 위협을 받게 된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요 방송사 KBS, MBC, SBS 같은 방송국들은요, 매출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적자도 계속 누적되고 있죠. 사람들이 네이버니 유튜브 같은 새로운 대중매체로 옮겨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TV가 우리의 안방극장이 아닌 그런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후 7시 이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민국의 56.7%가 유튜브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상파와 그리고 케이블 TV를 합해도 27%, TV를 본 사람의 2배 이상이 7시 이후에 유튜브를 본다고 우리 국민이 대답을 한 것이죠. 이런 현상은 글로벌하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월 20억 이상의 이용자가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말
혁명적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인류 삶의 근간이라는 금융에도 변화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기관의 입출금 이체 수단별 비중을 봤더니요, 이미 90.5%가 인터넷 뱅킹, 자동화 기기, 그리고 또 텔레뱅킹, 즉 무인 서비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창구 처리 비중이 10%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산술적으로는 전국에 있는 지점 90%를 폐쇄해도 된다는 것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젠 아예 지점도 없는 은행이 등장하죠. 카카오뱅크라든가 또 중개에서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같은 폰으로 페이하는 그런 뱅킹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금융의 생태계도 완전히 전부 다 혁명적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많은 지점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요. 앞으로 은행들은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와 변혁을 시도해야 하니까요. 이건 유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라인 영업점들은 점점 어려워지고요. 온라인 유통은 크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 1인당 소비 표준 금액이요,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인간은 이제 무언가 사고자 싶으면 폰을 열어서 디지털 플랫폼에서 구입하는 형태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미국과 중국 같은 거대한 대륙, 소비의 주도 국가에서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세계 2위의 기업까지 성장해 버렸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 백화점 3분의 1, 오프라인 체인점 20%가 파산하는 그런 혁명적 변화를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이 현상은 앞으로 더욱 극심해질 예정입니다. 결국 가장 많은 일자리를 보유한 유통에도 혁명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미디어 분야에서도 혁명이 일어났고, 유통 분야에서도 혁명이 일어났고, 금융 분야에서도 혁명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인류 삶의 근간에 거대한 혁명이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현상을 학자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상을 또 다른 한 그룹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삶의 변화, 인류 삶의 근본의 변화가 바로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이 변화하고 인류 삶의 변화가 온 거라면, 우리 삶 속에 혁명이 찾아온 거라면 우리 마음에도 혁명을 준비하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 혁명의 원인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혁명의 원인은요, 놀랍게도 바로 이놈 탓입니다. 너무 명백하죠? 바로 스마트폰이 등장한 것입니다. 2007년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이라는 정말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했고요. 불과 10년 사이 20억 넘는 인구가 사용하고, 이제 2020년이 되니까 전 세계 50억 인구가 쓰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서 사람들은 음악도 이걸로 듣고 또 물건도 이걸로 사고 방송도 이걸로 보게 되면서 그 모든 혁명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스마트폰을 잘 쓰는 이 인류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대부분 어른들이 그렇습니다. 아, 이거 좀 그만 써야 되는데, 이거 내가 너무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거 아닌가? 특히 아이들한테는요, 거의 못 쓰게 하는 게 상식이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속도로 번져갑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스마트폰 사용 비율은요, 인구 대비 95% 이상으로 세계 최고입니다. 왜 그렇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사서 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인류가 써보니까 편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생물학적 용어로 바꾸면 인류가 경험해봤더니 생존에 유리하더라는 것이죠. 인간은 생존에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진화의 기본이기도 하죠. 즉 우리 DNA에는 생존에 유리한 경험을 했으면 그것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에 도착한 지 10년 만에 인구의 95%가 선택했다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진화라고 볼 수 있고요. 진화의 특징은 역사상 한 번도 되돌아간 적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스마트폰에 기반한 새로운 문명을 정해진 미래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문명, 이 정체는 무엇일까? 이 스마트폰을 잘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붙여진 재미있는 애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강의의 제목 호모 사피엔스인데요. 이 호모 사피엔스는 라틴어입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학명은 호모 사피엔스, 즉 호모는 인간적이고 사피엔스는 생각한다라는 뜻인데요. 생각을 하는 인간 종족, 이게 원래 현대 인류의 정식 학명입니다. 여기에다가 가운데 포노, 스마트폰을 의미하는 라틴어를 집어넣은 단어인데요. 전부 다 말하자면 호모 포노 사피엔스입니다. 스마트폰을 슬기롭게 쓰는 인간 종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호모를 생략하면 바로 포노 사피엔스, 스마트폰으로 슬기롭게 살아가는 인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포노 사피엔스라는 단어는 2015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요. 이 포노 사피엔스 도대체 이제 전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가 됐을까요? 2020년까지 무려 50억 이상의 인구가 쓴다고 하니까 이제 전체 인구의 약 70% 이상이 바로 포노 사피엔스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포노 사피엔스들은 스마트폰을 잘 쓰는 것뿐 아니라 저는 아예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치 인공장기처럼 폰을 쓰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공장기 맞습니다. 이제 현대 인류는 오장육부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더해서 바로 오장칠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인공장기라고 부르냐? 보통 인간이 쓰는 어떤 이 아이템들을 전부 도구라고 부르는데요. 스마트폰은 도구를 넘어섭니다. 우선 24시간 신체에 붙어 있고요. 그래서 늘 작동합니다. 동시에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치죠. 특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제 궁금하면 스마트폰을 열어서 검색하죠. 결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지적 능력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검색할 수 있다면 뭐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류라고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 인공장기처럼 쓰는 인류를 포노 사피엔스라고 부르고요. 그렇다면 혁명의 본질이 뭐냐? 바로 이 포노 사피엔스가 새로운 인류 문명의 표준이 되는 현상입니다. 뭔가 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어른들한테는요, 이게 되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나는 스마트폰 문명, 디지털 문명 이거 메마르고 가족 간의 관계도 끊고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폰에 매달려 있고 여기에 빠져 중독되고 이런 게 도대체 뭐가 좋다고 표준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런 반감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선택은 이미 명백합니다. 대한민국 스마트폰으로 뱅킹을 하는 사람들은 몇 프로일까요? 인류의 생존에 돈은 필수이고요. 그래서 돈을 관리하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약 60% 이상이 스마트폰 뱅킹을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57%의 국민이 이걸 쓰고 있고요. 특히 20, 30, 40대는 거의 80% 이상 또는 80%에 육박하는 만큼의 사용 비율을 보이고요. 50대가 50%, 60대가 13%, 70대가 7%의 사용 비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결국 세월이 흐르면서 인구의 구성비가 바뀌면서 이 포노 사피엔스 문명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표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도대체 포노 사피엔스는 무엇이고 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변화는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새로운 표준 체계를 받아들여야 이 혁명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